아, 대엠님 어서 오십시오. 광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맞습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영등포까지 갔다니까요. 아, 그 참 맨날 책상에만 앉아 있다가 바깥 나들이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건강님 어서 오시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럼 20초 후에 9시 33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시 33분부터요. 네, 현철님도 어서 오십시오.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4월 20일 목요일 대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또 우리 애청자님은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방송, 그렇게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대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항상의 관심사, 우리 테슬라가 어제 장 끝나고 시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우리 장중에도 심리적 영향을 좀 미칠 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뭐 장중만 봐야 할지, 장중에 자동차가 두 가지 엇갈리는데요. 우선 테슬라가 어제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2% 빠졌는데 테슬라의 실적을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요. 우선 매출이 테슬라가 24%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요, 네, 마이너스 24%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이 예상했던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외로 한 5% 빠지고 있어요. 5.8% 빠지고 있는데, 오호, 그럼 시장이 예상한 대로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은 더 실망한 건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부정적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서 여섯 번째, 올해 벌써 여섯 번이나 가격을 인하하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가격을 인하하니까 매출은 느는데 매출이 그렇게 인상적으로 늘진 않고 대신에 순위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시간 외 하락이 우리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부담스럽게 작용하겠다 하는데, 그러나 좀 이따 설명드렸지만 지금 기아차에 대해서 실적 호전설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자동차인데 테슬라는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부정적 전망이 앞서는데 기아는 실적 호전이 될 상황이라서 지금은 딱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어쨌거나 테슬라가 어제 하락이 조금 의미 있는 데다가 시간으로 더 빠지고 있어서 테슬라가 이번에 이 지지대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을 조금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2.1%.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법 빠져가지고 오늘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게 둘러싼 기류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요. 자, 지금 시장 현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그거 보기 전에 나스닥도 지수도 보면 뭐 최근에 우리 증시가 우리 증시부터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보면요, 참 움직임이 없네요. 지금 지수가 하루에 오르면 코스피 기준으로 오르면 0.4 빠지면 0.2 하하, 뭐 하루에 움직임 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호수의 백조머리입니다. 백조머리. 평온해 보이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4월 14일 날 1.1% 올랐지만 그 외에 보면 특히 뭐 지난 이틀간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뭐 껌딱지입니다. 껌딱지. 그런데 내부에 보면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네요. 뭐 비슷하지가 않아.
이 정도 지수가 이러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비슷해야 되는데 비슷하지가 않아. 상승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 물 밑에서 알은 막 엄청나게 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면 위는 조용한데 수면 아래는 엄청 지금 바쁜 그런 게 지금 현재 장세다. 이건 나스닥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스닥도 최근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네요. 앞에는 막 올랐다 빠졌다 이게 심했는데 최근에는 네, 지금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 나스닥도 보면요. 어제 어쨌거나 개장 초반에 큰폭 하락, 큰 폭은 아니고 하락 출발했다가요. 우상향으로 끝났거든요. 요즘 시장은 미국도 좀 전략 후강 현상을 좀 보이는데, 뭐 전반적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테슬라 하나가 약간 변수가 있을 정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 움직임이 거의 변동성이 없다 하는 거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가 최근에 확인한 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하는 건데요. 어제도 보면 그래서 거의 외국인 동향과 코스닥 지수 동향은 일치한다. 이번 주 뚜렷했는데 근데 그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외국인이 쭉 이렇게 팔았다가 했다가 조금 주춤하다가 한 1시 반 정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잠깐만요. 네, 월요일처럼 이런 흐름을 보이든지 화요일은 좀 달랐습니다. 화요일은요. 쭉 외국인이 팔았다가 화요일은 이렇게 했다가 한 1시 반쯤부터는 콩 쳐박았다가 2시부터 한 요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콩 쳐박은 후에 오후에 오히려 2시부터는 좀 더 밀리더니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략 후강 흐름이 확실했고 화요일은 약간 강 정도 보였는데 어제는 오장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1시 한 40분 전부터 코스닥 지수가 좀 밀리는 지수는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조금 밀려도 지수 상에는 이렇게 크게 차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금 방향이 들쭉날쭉입니다. 이걸 예측 못하겠네요. 그래서 공통점은 아침에 외국인들이 저희 방송할 때는 쭉 파는 거는 공통점인데 오후에는 지금 1번, 2번, 3번 애매합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확 땡겼든지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약간 땡겼든지 어제는 관망하든지 그래서 외국인들이 영향력이 절대적이라서 오늘도 오장이 어떻게 될지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외국인 방향이 외국인이 매매가 절대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그 방향이 참 예측이 힘들다. 오늘 또 시장을 끝까지 봐야 알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게 이 포스코 퓨처엠 옛날에 포스코 케미칼이 오호 고개를 확실히 들고 있네요. 최근에 나흘 동안.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보면요. 네, 그동안 보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그동안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살짝 고개를 숙이거든요.
에코프로가 086520. 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전고점에 쌍봉을 더 만들지, 여기 정도 반등하고 이제 연착륙을 할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걸 우리가 별로 치면요, 여기서 화려하게 마지막 빛을 쫙 내고, 점점 이제 빛을 잃어가는, 그런 흐름은 좀 분명합니다. 여기서 다시 화려하게 할 만큼 그런 에너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코 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247540. 또 마찬가지예요. 에코 프로는 지금 전고점에 쌍봉을 만들고 있네요. 아마 이것도 빛을 점점 잃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군들이 이제 힘이 좀 빠지는데, 그 바통을 포스코 퓨처엠이, 야, 에코 프로 BM? 네, 그래서, 야, 에코 프롬, 너만, 양극재냐? 양극 활물질이냐? 003670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야, 나는 양극 활물질만 있냐? 음극재도 있다야. 너보다 내가 훨씬 나아. 이런, 좀,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 너보다 내가 더 낫다. 막 이렇게, 너만 잘났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2군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바통이, 에코 프로 퓨처,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넘어와서 결국 이 말은 시장이 살아있다, 이런 의미다.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종목 전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힘이다. 그래서 엔진이 살아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 엔진은 아직도 뜨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종목 따라 좀 잘 다릅니다. 차별화되는 모습은 뚜렷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엔진이 제가 기아라 봅니다. 기아가 최근에 실적 호전설이 돌고 있어요. 그럼 기아가 좋으면 뭐 기아만 좋겠어요? 현대차도 좋겠죠. 그래서 요것이 또 시장의 어떤 실적 호전, 지금 1분기 이제 실적이 서서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쭉 나오는데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제가 여기 일정은 여기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ASML 시장 예상치부터 좋았어요. 다음에 어제 코스모 신소재 안 나왔죠? 저는 못 찾아봤는데. 그래서 오늘이군요. 참, 오늘 코스모 신소재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음 주부터 쭉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기아가 의미하는 게 이제 시장의 실적 테마를 만들 것 같습니다. 종목 테마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테마죠. 그래서 실적 테마가 전개될 것 같다. 본격화되면서. 그래서 그 시발로 기아부터 현대차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뭐 그런 새로운 동력이 하나 또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실적 호전이라는 그런 또 테마가 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구리가 지금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실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풍산은 방산도 있지만,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이 좀 실적 분위기를 잡을 것 같고, 그다음에 IT OLED 이쪽도 실적이지만 특히 OLED는 뭐 새롭게 기존의 핸드폰에서 아이패드라든지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확장되면서 아마 1분기 실적은 IT OLED는 별로, 1분기 실적은 별로겠지만 앞으로 좋을 거야, 하반기로 좋을 거야, 막 이것도 실적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새로운 종목들 찾아가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분리막과 전해액이 IRX 그 수혜주로 요즘 서서히 부각되고 있어서 좀 하면서 종목 찾기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호전이라는 게 새롭게 부각될 환경이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속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공식 IR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엔캠 중심으로 해서 중앙 DNM까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겁니다, 이런 것들 설명을 좀 했는데,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알 수 있었던 게, 여러분, 제가 엔캠 같은 거 리포트가 제가 이미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아침에 좀 한번 뒷담화 좀 해보겠습니다. 엔캠이, 야, 이건 뭡니까, 외국인들이. 네, 여기서 산 거 여기 그대로 다 팔았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 뉴스 보니까 30일 동안 보관 기간을 간다. 그래서 저도 30일 동안은 안 팔기로 했나 보다 이랬는데 다 팔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양아치 짓을 합니까? 합니다. 이런 양아치 짓을 곧잘 합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참 금융계가 참 의리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탁상점에서 사장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저도 블록딜을 할 때가 있었는데, 모 증권사, D증권사입니다. 증권사에서 이 블록딜만 전문으로 한 또 팀이 있어요. 찾아왔어.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당신네들 언제 정도까지 좀 보유해 줄 수 있어? 아, 자기들 한 2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대요. 당장 안 판대. 그래? 약속해? 응,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날 팔아버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몇 달 있다 또 전화가 왔어요. 그 팀들이. 그 회사, 그 팀들이, 사장님, 블록딜 할 거 뭐 없습니까? 그때 내가 기가 막혔어요. 아, 참, 금융계에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사람인가? 싶은데, 외국인도 거짓을 하네요. 네, 거짓 많이 합니다. 외국인들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0일 보관 기간은 그냥 자기들 이 물량 가지고 이 팔아먹으려고 한, 그냥 물량 확보하려고 한 거짓말이다. 애당초부터 의도가 없었다. 당한 거죠. 그래서 그거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물량 부담이 사라져 버렸네요. 네, 그거는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3483, 제가 오래간만에 전액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 전에 리포트를 상당히, 앞에 리포트 보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이유가 이제 지금 해소되고 있다, 이런 느낌 받았는데요. 자, 전해액이란 거는요,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전해액은 신선한 걸수록 좋습니다. 배터리 업체. 그래서 배터리 업체가, 야, 싱싱하죠. 이게 꼭 야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입장에서야 뭐 만들어진 것들부터 착착 나가는 게 맞는데, 네, 그 우리가 그 꼭 그 슈퍼 가면 우유를 사실 때 꼭 저 뒤에 있는 유효기간이 최근 거를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관 기간이 6개월이라서 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또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옮기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운반비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 배터리 공장하고 거의 연결이 되어 있다 할까요? 이웃에서 바로 파이프로 연결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전액은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업체하고 뭐 분기나 반기나 연간이나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에 이제 리튬염이라고 하시죠. 이제 리튬염. 제가 조금 정정할 게, 제가 어느 기자분 영상을 봤는데 전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전해 이 질이란 개념은 액보다 더 큰 개념이다.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도 있고 액체 전해질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더라고. 아, 저런 기자가 말한 전해질 개념은 리튬염 개념이 아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기자분들 전해질 썼다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아, 그분들은 이런 액보다 상위 개념의 전해질을 얘기했구나. 저는 이해한 거는 리튬염을 전해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쨌거나 리튬 앞으로 저희는 리튬염으로 리튬 솔트로 제가 이제 앞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염이 요거는 거의 스팟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잖아요. 그래서 리튬염이 확 오르면 전액 회사는 그냥 오롯이 당하는 겁니다. 지금 올랐다고 해서 쫓아가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가가지고 지금 최근에요 리튬염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 전액 가격 좀 올려주면 안 될까요? 야, 연간 계약했잖아. 그대로 해. 내년에 좀 보자.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확 떨어져 버리면 전액은 좋은데 요즘 후성처럼 전에 리튬염만 하는 회사들은 또 그냥 꼬롯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리튬염과 전액은 같이 해야 서로 이렇게 변동성에 대한 대응책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왜 엔캠이 리튬염을 안 하지 했는데 어제 설명하기를 전해액 분야는 엔캠이 주력한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을 세계 1위 지금 몇년 세계 1, 2, 3위가 다 중국 업체인데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해액 특성상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 또 컴포넌트잖아요. 부품이라서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전해액은 이제는 상당히 힘들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전해액은 엔케미하고 리튬염은 중앙 DNM이 중심으로 한다. 어제 그걸 명확하게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중앙 DNM도 좋죠. 왜냐면 리튬염 이 부분도 그래서 중앙 DNM이 1차 2만 톤 연산 그래서 이거를 10만 톤까지 늘릴 거다 이런 설명을 하던데 1차 2만 톤이면요 지금 후성이 국내에서 리튬염을 하는데 지금 후성이 2025년까지 해외 공장까지 해서 1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얼마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요게 국내 그 산업단지 지금 입주 심의를 하고 있어서 밝히지를 못하는 국내 산업단지에 들어갈 때는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밝히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던데 어쨌거나 2만 톤이면 후성이 지금 시총이 1조 4천억 아닙니까? 중앙 DNM 지금 3,600억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펀드 매니저면 이 방침이 확실함을 어제 제가 회사의 경영진들이 나와서 얘기한 걸 봤기 때문에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제가 NKM하고 중앙 DNM을 다 사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생산량을 캐파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특히 미국의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는 엔캠의 조지아 공장 같은 거는 이미 2만 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3년에 또 4만 톤 늘리고 해서 조지아 공장 31만 평이랍니다. 미국의 유일한 전해액 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뭐 IRA 때문에 NKM이 전액을 다 담당해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북미 공장들은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NKM도 좀 돋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어제 보니까 회사가 좀 아직은 막 그렇게 밝히지 못할 것들이 또 좀 있어서 좀 더 있어야 공식적으로 한 5월 상수는 넘어가야 공식적으로 발표를 좀 뚜렷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옷장을 못 봤는데요. 움직임 보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뜻 듣는 분들은 뭐야 이거 알맹이가 없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의 갈 길을 명확하게 알았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중앙 DNM은 그쪽으로 가고 NKM은 전해액으로 가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NKM이 제가 볼 때는 그 양아치들 다들 그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이 블록딜 물량이 그럼 30일 후에는 나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요.
보관기간 약속을 보면 30일 후에는 나와야 될 물량인데 웬걸 당장 이렇게 팔아제끼는 이런 집들을 사실은 금융계에서는요, 지키는 사람이, 말대로 지키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 근데 이때 국내에 또 한 47만 주 정도 국내 기관은 갖고 간 모양, 국내 기관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갖고 간 국내 기관들은 좀 의리를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스타일이고, 이 외국인들은 완전 날털 양아치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빨리 나와버려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오히려 NKM은 물량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NKM이 아직 개장 전에 한 2분여 남았지만요, 달력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테슬라의 이 시간 내 하락이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부담감 대신에 기아가 주는 실적 호전설이 주는 또 긍정적 효과,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좀 시장 내부적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수급적으로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지금 사흘째 갈피를 못 잡게 하는데, 오후장에 외국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건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상당히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1분 30초 있다가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 까먹으신 우리 애청자님들은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유튜브가 저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까먹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1분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